알면 할수록 좋다.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인사입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좀 리뉴얼 하면서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 되나? 아 맞아. 왜냐면 니네 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그리고 약간 우리가 또 컬러가 생각보다 이제 범례 있을 때도 똘개 있을 때도 넷이 다 달랐잖아. 그치. 난 그게 우리의 되게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자아가 비대한 사람. 너 뭐 돼? 하는데 나는 나 뭐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소개 멘트가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이런 느낌으로 소개 멘트를 했었지. 근데 또 앤서는 완전 반대 소개 멘트. 완전. 뭐였지? 나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답은 하나도 없다. 그치. 그냥 스스로 찾아가는 답만 있을 뿐이다. 너무 결이 달라. 그냥 완전 반대고 그치. 거의 이제 난 지지익선 F 참가자. 그리고 여기는 T 참가자. 완전. 공개 녹화했을 때 또 공개 녹화 댓글 진짜 많이 달렸었는데 댓글 얘기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어떤 분이 가길 잘했다. 너무 재밌었다. 근데 그 아이디가 분명히 그날 만나보지 못한 아이디였어. 그러니까 그날 이제 누구세요 아이디 다 여쭤봤잖아. 그치. 우리가. 근데 그날 안 나온 아이디였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누구실까? 어쨌든 이게 왜 꺼냈냐면 이때 우리가 이제 리더 하나씩 페르소나 가져와서 투표했잖아. 그치. 경쟁을 했잖아. 근데 그때 앤서가 다정한 리더를 또 가져와서 거기서 느꼈지. 진짜 개다르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데 근데 뭐 또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보면은 비슷한 구석도 없지 않고. 그치.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안느가 이게 우리가 2명이 됐잖아. 그치. 매번 발전. 너무 텀이 빨리 돌아오지. 이게 셋일 때는 가끔 쉴 때가 있었다. 왜냐면 셋이니까. 그치. 왜냐면 우리가 한 번 만나면 2번 녹음을 하거든. 그럼 이제 한 번에 2명 녹화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는데 이제 그딴 거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차라리 난 이게 규칙적이어서 괜찮아. 이게 누가 하는지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편해. 오히려 그냥 편리해. 어쨌든 오늘은 난데 사실 오늘은 앤서가 나에게 그냥 얘다. 너 할 거 없지? 이거나 해. 너가 지금 얘기한 주제들 보아하니 재탕인 것 같다. 실제로 재탕이었죠. 실제 재탕이어서 이거나 해라. 야,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너 줄게. 적선하듯이. 나는 내가 해볼 법한 주제인 거야. 또 그게 앤서가 되게 잘 찾아줬다. 나에게 맞는 주제를. 그래서 좀 신기했어. 왜냐면은 나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오늘 이제 브랜드 얘기를 할 건데 패션 브랜드지. 이 브랜드가 미국에서 좀 논란이 있었을 때 알고 있었어. 왜냐면 너무 많은 셀럽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슈즈를 입기 시작하는 걸 봤고 내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 중에 아메리칸 어페럴이라고 지금은 사실상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했었는데 되게 잘 나가다가 그냥 죽어버린 브랜드가 있는데 제2의 아메리칸 어페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여기가. 아메리칸 어페럴도 지금 보면은 약간 라떼 브랜드처럼 된 거잖아.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냐면 썸네일에서 봤겠지만 브랜드 멜빌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앤서가 였다 하고 적선을 해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앤서가 나한테 줬던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딱 마음에 들었던 기사 제목이 있어서 그거 먼저 읽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옷 입으면 제니처럼 원 사이즈만 파는데 Z세대 푹 빠진 이곳. 이제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님의 제목인데 너무 잘 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제니처럼. 그리고 제니 사진 딱 박혀있고 원 사이즈만 파는데 젠지들이 푹 빠져있다. 딱 그냥 다 정리가 돼 있어. 핵심이잖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선망이 반영돼 있는 브랜드고 완전. 핵심은 원 사이즈다. 그치. 근데 이게 이때 당시 논란 됐을 때도 나는 좀 그랬어. 우리나라가 원 사이즈로 유명하거든. 그치. 우리나라는 다 프리 사이즈잖아. 보게 가면. 그래서 사실 나는 이게 뭐가 논란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문제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옷 쇼핑했을 때 놀라는 게 약간 다 그런 거였거든. 얘네는 무슨 이런 강아지 옷 같은 게 원 사이즈라고 나왔어? 이런 거. SM까지만 있는
있는 브랜드들도 많고 라지 사이즈 자체 없는 SM도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브랜드가 되는 거지.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 게 이제 보세에서는 부지기수다.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러니까 한 무신사나 이런 쪽에 입점하는 수준의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 보면은 사이즈가 있으면 이제 1사이즈, 2사이즈 맞아. 요 정도고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좀 크게 내는 게 좀 더 유행이야. 왜냐면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이즈를 하나만 낸다는 게 비용 감소잖아. 그치. 여러 사이즈를 냈을 때 재고 관리가 우선 어렵고 그리고 크게 내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때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약간 빅사이즈가 여성들에게도 유행을 하고 뭐 마른 사람들은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사이즈로 딱 입으면 되다 보니까 브랜드들에서 그렇게 많이 냈었지.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게 좀 대세였던 것 같아. 마른 사람이 큰 옷을 입는 거가 이쁜 거야. 그게 멋스러운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소구를 하면서 오히려 브랜드 입장에서는 잘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뭐 들으면서 보다가 브랜드 멜빌이라는 데를 나도 이제 알게 된 거야. 미국에서 워낙 핫한데 논란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니 사진도 올려놓고 뭐 하겠지만 여기가 사실 나는 미국 브랜드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탈리아 브랜드야? 이탈리아 브랜드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라를 설정해서 법인을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설립한 데야. 아 진짜? 첫 매장 자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연 거야. 그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대충 브랜드들을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성수에 또 오픈을 했잖아. 맞아. 되게 핫한데 예전에 딱 그 아메리칸 어페럴이 추구하던 거에서 살짝 베이비스러워진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에 아메리칸 어페럴 혹시 티피컬한 그 패션 아시는 분들 나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그 엄청 짧은 테니스 스커트를 허리 쪼이게 입어. 맞아. 그리고 크롭티를 쫙 달라붙는 걸 입고 바지도 허리가 쫙 조여지는데 약간 병 몸매, 콜라병 몸매 만들어주는 그 핏이 되게 유행했었단 말이야. 도끼 가득하게. 근데 이게 약간 또 그 도끼랑은 살짝 달라. 맞아. 클럽 룩은 아니야. 뭐 있어. 그 감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미친 듯이 잘 됐었고 미국에서 아메리칸 어페럴이 그 정도로 인기진 않았어. 한국에서처럼.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XS, S는 다 품절. 근데 미국만 나가면 XSS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그치. 뭐 이런 재미있는 차이점들도 내가 기억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브랜디 멜빌을 만나게 된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아메리칸 어페럴보다 더 표독스러운 게 진짜 원사이즈. 진짜 찐으로 원사이즈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심해졌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섹슈얼하다라는 살짝 거리가 있어. 좀 소녀스럽지 않아? 그 약간 베이비 내복들 같아. 애기 내복들이 맞아. 약간 화가 된 느낌이긴 해. 짧은 옷, 크롭티 많아. 되게 옷들이 노출이 있다? 근데 야한 스타일이라고는 하기가 조금 그래. 맞아. 좀 힙한 핀터레스트 느낌. 내가 느끼기엔 약간 좀 90년대 그런 하이틴 로맨스물 보면은 여주인공이 집에서 입을 것 같은. 집에서 홈웨어로 입을 것 같은. 그런 약간 편안해 보이기만 하고 사실은 굉장히 다 붙는 옷들. 그치. 예뻐 보이는 옷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딱 편해. 그 홈웨어라는 게 되게 맞는 비유인 것 같은 게 옷이 크롭하고 짧고 한데 쫙쫙 늘어나는 느낌이야. 그래서 옷 막 몸을 조이고 막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약간 아니고 편한데 그냥 되게 옷이 적게 천이 쓰였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 가격대도 그렇게 안 비싸. 근데 비싸면 안 되는. 그러니까 소재도 그렇고, 그치. 뭔가 그 옷의 느낌도 이게 30대 넘어가서 입기에는 약간 뭐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 그치.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 그치. 가격도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가격이랑 뭐 디자인만 봐도 알겠지만 패스트 패션 브랜드야. 그냥 뭐 자라, H&M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가 미국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서 이제 HBO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고 우리나라 또 그 뭐라 해야 돼. 깡마름 추구미 대표 주자잖아. 그치. 마른 거 좋아하고 똑같은 옷 입는 거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지금 성수 웨이팅 장난 아니래. 그래, 줄 서서 들어간다 그러더라, 옷가게를.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걔네 이제 꼴값 떤다고, 걔네 뭐 영어로 무슨 소비자 응대하는 꼴값 떨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야? 이거 무슨 외국인 직원들이 있대. 맞아. 외국인 직원들이 있고. English please 이런.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야. 난 그거 보고 근데 컨셉 진짜 제대로다 생각을 했어. 나는 근데 되게 마케팅이라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뭐 약간 진짜 꼴값 중에 꼴값이라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성수가 오픈을 하고 이제 조금 핫해진 지 얼마 안 됐지? 끽해야 뭐 2년? 이 정도 될 것 같아. 2, 3년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인기가 많았다고 해. 그래서 첫 오픈이 2009년이야. 생각보다 빠르네. 진짜 빠른 거야. 그때면 이제 아메리카 오페라도 이미 잘 나가고 있을 때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첫 오픈을 2009년에 했고 이탈리아의 실비오 마산과 스테판 마산 그러니까 부자가 설립을 한 거야. 아들이랑 아빠. 모녀가 아니라 부자가 이 브랜드를 설립을 했대. 근데 브랜드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가족 중에서 부자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드네. 그치. 약간 우리도 좀 성차별적인 그러니까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 네, 스테레오타입인 거지. 뷰티 브랜드에 맞아. CEO들 남자인분들 많아. 막 그런 네일 팁 브랜드 같은데 이제 거의 남성분들이 CEO인데 여자 요가복 브랜드도 남자인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겠지. 여긴 너무 소녀스러워서 깜짝 놀랐어. 그리고 너무 부자다. 그러니까 남성 젊은 남자 하나가 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남자 둘이면 그렇구나 이랬는데 부자라 그러니까 놀랍다. 그래서 2023년 기준 전 세계에 49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제 23년이니까 지금 더 많겠지. 근데 이때 미국이 36개야.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개수가 해외로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지 지금 되게.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얘네는 그 마케팅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더더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공격적이고 컨셉이 되게 확실해. 그래서 뭐 틱톡도 뭐 당연하고 핀터레스트, 텀블러,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브랜디걸 이렇게 불러. 약간 이 바이브를 잘 흡수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소녀들을 브랜디걸이다. 마케팅 되게 잘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브랜디걸의 이미지를 이제 본인들이 페르소나로 구축을 한 거야. 추구미인 거지 이 브랜드에. 근데 이 추구미가 문제가 된 거야. 왜냐면 젊고 그러니까 어리고 마른 백인 여자애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인종적으로까지도 범위를 좁혀버리니까 더 문제스럽긴 하다. 그치. 인종이 문제. 사실 그 전도 문제야. 그 어리고 전도. 마른 애들만 데려가는 것도 그것도 봐라, 이런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근데 온리 백인 약간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 옷이 그러니까 이게 이 브랜드가 뭐로 유명하냐면 마른 애들만 입을 수 있는 브랜드로 유명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때? 저걸 입으면 나는 마르고 힙한 젊은 애가 되는 거야. 인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브랜디 멜빌 옷을 잘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약간 이런 추구미에 맞는 좀 그치.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를 소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희소적이고 희소성이 높고 독점적인 거야, 이미지가. 근데 그게 사실 뭐 이 기업의 이미지가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를 떠나서 마케팅적으로 보면 되게 잘한 거지. 그치? 이걸 아무나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래저래 그러니까 잘 되기도 하는 거고 욕도 많이 먹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젊고 어리다라고 했는데 10대야. 그러니까 20대까지도 안 가고 뭐 20대 초반? 모르겠어. 1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소녀들로 거의 좁혀진 거지. 그러니까 크리피하잖아. 그치. 미국은 더 이런 거 되게 민감하잖아. 약간 특히나.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싶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있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근데 잘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브랜디 멜빌의 논란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 원사이즈 정책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왜요? 이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미국은 사실 인종의 차이도 있지. 백인과 혹은 흑인과 혹은 동양인들 이런 차이가 있겠지. 거기서 오는 덩치 차이, 선천적인 덩치 차이 플러스 거기는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당뇨로 죽어. 맞아. 당뇨 비만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체형들이 그냥 필연적으로 있는 나라라서 원사이즈 그것도 S 사이즈로 원 사이즈를 간다는 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출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 맞아. 근데 이렇게 해버렸고 그게 먹혔다는 게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진짜 대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용감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치, 부분인 거지. 되게 독보적.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매출을 뭐 자라 H&M만 봐도 엄청 다양한 사이즈를 내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코르셋을 씌운다 이거지. 애기들한테. 그리고 문제는 이게 아메리칸 어페럴이랑 진짜 똑같은데 아메리칸 어페럴 우리나라에서 엄청 잘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 매장이 진짜 많았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직원들 보잖아. 다 옷 엄청 잘 입고 맞아. 이쁘고 날씬한 언니들이 많았어. 맞아. 옷 잘 입는 사람밖에 안 뽑아 그런 데는. 근데 마찬가지지. 젠틀몬스터 직원분들 다 본 적 있어? 봤지. 많이 봤지. 엄청 힙해. 그냥 인스타에서 튀어나오셨어 다들. 그냥 막 예쁘고 잘생겼고 이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을 보면은 그 브랜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멋이 있는 사람들. 잘 입고 이런 느낌으로 했던 거야. 아메리칸 어페럴도. 근데 이제 여기도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고 직원들도 이런 왜냐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섭식 장애까지 겪었다. 이런 증언을 한 거지. 근데 나는 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정직원들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의 뭐 매장 알바직이지 않았을까? 뭐 싶기는 한데. 그래서 나는 보면서 AA 옛날에 똑같이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논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 이 CEO가 스테판 마산이 내가 봤을 때 보통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변태 아저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성향 자체가 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직원들한테 매일매일 이것도 그런 HBO 다큐멘터리에서 밝힌 내용이야. 직원들한테 매일 전신 사진을 찍어 보내라 이래. 이건 좀 아닌데?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 진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장난 아닌 거거든. 그리고 외모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모를 이유로? 어렵네. 빡세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전신 사진을 매일매일 보내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거는 변태적이다라고 말해도 될 만한데?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살짝 부풀려진 것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헉스러운 거야. 요즘 시대에 이런다고? 직원들을 매장에 고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백인이면은 고객 응대를 시키고 유색인종이면 계산대나 창고로 배치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오호, 전형적이구만. 전형적이지. 그래서 이제 채용할 때 외모 중심적인 기준이 존재했다. 이런 그리고 특정 외모를 가진 직원들에게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차별적인 혜택? 그러니까 딱 그냥 이쁜 애들한테 더 잘해줬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증언이 있는데 뉴욕 매장에서는 CEO가 직원 빛을 깜빡이면서 원하는 외모의 고객을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직원 그 면접을 보잖아. 직원들이 직원 면접을 볼 거 아니야. CEO가 항상 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CEO가 그걸 지켜본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시그널을 줬다. 쟤 뽑아. 이쁜 애 뽑아. 이렇게 시그널을 줬다. 이런 증언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름아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야. 물론 이렇게 똑같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 백화점 직원들 채용만 봐도 키 크고 깔끔하고 늘씬한 사람들 뽑는다는 얘기 정말 많았고 실제로 아직도 많이 그러겠지. 실제로 보지. 뭐 승무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뷰티, 패션 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곳에서는 어떻게 외모,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 외모지상주의의 1타, 그러니까 1티어 나라로서 예쁘고 잘생기면 채용에도 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 근데 그게 미국에도 당연히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숨기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 경우가 좀 심하기는 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브랜디의 추구미에 부합하는 직원들은 막 출장도 고급적으로 보내주는 거야. 차량 서비스도 막 대우해주고 막 뉴욕의 아파트에 묵게 해주고 이런 혜택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뭐 다 증언이고 직원들이 어쨌든 조금 불리하게 증언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 다 팩트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뉴욕 아파트에서 21살짜리 직원이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뉴욕 아파트에서 이제 머무는데 중년의 이탈리아 남성이랑 함께 머물게 된 거야. 이게 뭔가 회사에서 이 하우징을 제공을 하면서 뭔가 관리를 안 해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성폭력을 당했다. 된 거야, 이렇게 그 직원이.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성폭력을 했다. 이건 아니다. 근데 회사가 이런 어린 여성 직원을 사실상 어떻게 약간 방치 그리고 하우징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직원 관리가 부실하고 보호 조치도 부족하고 그 말이 되냐? 그 어린애를 그렇게 같이 묵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거지. 이 CEO가 문제가 진짜 많아. 뭐 성차별적인 건 뭐 당연하고 여기 이제 단톡방이 있어. 그래서 뭐 브랜디 멜빌 개그라 이렇게 단톡방을 파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농담이 담겨 있는 밈을 이제 그룹 채팅방에서 공유하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가지가지 하기는 한다. 그 좀 너무 시대 역행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너무 잘 나가 지금. 그래서 좀 뭐랄까,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엔 타겟층은 10대 소녀들인 거잖아. 그치,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 10대 소녀들이 이 브랜드의 가치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는 거고.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 자체가 이런 성향이 짙다 보니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컬러 자체도 순수하게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어쨌든 을로 들어가 있는 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착취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정신적으로도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자행을 하는데 그 CEO라는 이유로 그냥 그게 자행을 하는 거지. 그냥 권력으로 누르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뭐 패스트 패션이 모두 다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나도 좀 패스트 패션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도 요즘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해. 이게 맞나. 요즘은 좀 규모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패스트 패션이 있었고 그치. 얼마 전까지도 다 문제 삼기는 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언제 어디서든 중국에서 만든 옷이어도 바로바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옛날에는 그래도 그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만 소비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더 박리담회를 하는?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는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샀는데 이제 알잖아. 이게 다 쓰레기라는 걸. 그치. 내가 거기 일조하고 있다는 뭐 어떤 양심의 가책? 뭐 진짜 좋은 거 사서 오래 입는 게 지구를 돕는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식이 생기는데 어쨌든 패스트 패션의 문제도 당연히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브랜디 멜빌만의 문제는 아니지. 스파 브랜드들은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어느 나라에 위치한 공장에서 중국 이민자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굴린다. 그래서 품질이 낮아서 당연히 빨리 버려지고 이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소비, 그래서 폐기물 증가 이런 거에 다 일조를 하는 게 브랜디 멜빌의 이제 문제 중 하나다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이런 브랜드들의 다 문제인 거고 사실상 소비자들도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고 날 포함해서. 그치. 왜냐면 만든 사람 뭐 사는 사람 중에 만든 사람만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겉으로라도 뭐 그린워싱이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브랜디 멜빌을 포함해서 많은 스파 브랜드들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패션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야. 모든 생산하는 브랜드들. 뷰티도 마찬가지. 우리 화장품 사는 그거 다 재활용 안 된 애들이 훨씬 많아. 맞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는 이제 마음 편하자고 재활용통에 다 넣지만 걔는 다 결국 쓰레기로 되는 애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재활용되고 뭐 어디서 쓰일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막 서아프리카 같은 가나 이런 나라에 그냥 쌓여 있는 거야. 이 옷들을 비롯해서 뭐 우리 그 플라스틱 바다에 뭐 쌓여 있는 거 다 알잖아. 알지.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수동에 위치한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어 중심의 응대 이게 진짜 찐이래. 모르겠어.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잉글리시 플리즈 한다는 거야. 근데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직원을 만난 한국인들이 있었다. 이 정도인 거지. 이게 뜬 소문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일부인 것 같아. 모두 다 막 영어만 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부가 이렇게 좀 됐다. 그리고 브랜디 멜빌의 혹시 환불 정책 알아? 환불 정책? 브랜디 멜빌이 본인들만의 환불 정책을 특수하게 갖고 있어. 환불 뭐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환불을 안 해줘. 환불 불가야 이 브랜드는. 리얼이야. 그게 찐이야. 돼? 돼. 에?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거는 중고나라나 당근에서 제품에 문제 있지 않은 이상 반품 안 받습니다. 이거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싶어. 이게 돼? 이런 생각이야. 환불이 불가하고 실제로 적혀 있어. 그 브랜드에서 성수 플래그십 가도 그 판이 들어있고 얘네가 정책이 환불 절대 불가
뭐로만 가능하냐면 교환이나 포인트로 전환만 가능해. 그러니까 바우처 형식으로. 브랜디 멜빌의 어떤 적립금 형태로 그 전환만 가능하지 환불 불가. 와우.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얘네 그러니까 한 브랜드의 정책보다 위에 있는 게 법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걸 그냥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브랜드 자체의 그런 룰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치? 미국에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 웨이팅도 너무 길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웨이팅을 일부러 길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브랜디 멜빌이 결국에는 패스트 패션 산업의 어두운 면을 정말 대표적으로 그것도 대놓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다. 이게 브랜드가 내세우는 그 외적인 강박 있잖아. 이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차치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 자체가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 회사가 잘 되면서 그 자리에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그러니까 이 양아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 근데 돈을 잘 벌고 사랑을 많이 받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사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뭐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들이 소비를 하게끔 만든 이런 걸 또 입어서 또 거기에 편승하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뭐 그렇다고 뭐 야, 니는 뭐 깨끗해? 너 뭐 노재팬 아직도 하고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추겨지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치. 어떤 브랜드인지 정도는 알고 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HBO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HBO 다큐멘터리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다큐멘터리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플래그십 하나 오픈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다. 어떻게 봐? 나는 사실 이 브랜드가 아메리칸 어페럴처럼 언젠간 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아닌 희망? 가져보기도 하는데 모르겠어. 이게 유행이 있는 건데 브랜드 색깔 자체가 너무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라나 H&M 같은 그런 스파 브랜드들은 유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긴 한데 유행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 옷의 스타일들이. 근데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 명확한데 이게 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그치. 그리고 나는 그냥 이런 윤리 사상을 갖고 있는 데가 너무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긴 해. 왜냐면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뒤로 어떤 레플리카 같은 브랜드들이 당연히 더 생길 거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 그래서 조금 씁쓸한 발제를 나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나도 한번 궁금하긴 해. 왜냐면 얘네 옷을 내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싶다. 도대체 무슨 옷을 팔길래 무슨 디자인들이 있길래 이렇게 유명한가. 나중에 입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막 오히려 브랜디걸이 돼서 완전 빠졌는데 이제 그런 옷 입을 나이가 아니긴 한데 궁금하긴 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 안녕.